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술본부 김상욱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현대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그 자폐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정보기술본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11년 정도 됐고요. 제가 저희 본부 소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잠깐 떠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자폐어 행사 자리가 없었고요. 보통 먼저 졸업하신 학교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인터넷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업 보기 그런 사이트에 가서 면접 후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뭐 카더라 통신 있죠. 친구들 강매근대 듣는 이런 정보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저도 참 답답했던 게 정말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무가 정말 저에게 맞는지 그런 점들이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오늘 그런 정보들을 많이 호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좀 잘 잡아가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본부 소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보기술본부 연구개발 IT팀실의 사양 IT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상욱 과장입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연구소 내 차량에 들어가는 제어기 소프트웨어, 이런 제어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IT 기획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근무지는 남양주입니다. 저희 본부는 다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연구개발 IT 추진실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과 밀접하게 협업을 하면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추진실 연구원들은 모두 남양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전자회사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PGP, 회로 TV, PDP TV 회로 개발이나 실제적으로 회로 도면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업무를 했었고요. 2012년도에 이곳 현대자동차의 경력으로 제가 입사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이제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때 자동차가 앞으로 스마트화되고 이제 전자전기 이쪽으로 많이 발달하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 업무 경험을 쌓아서 이제 이쪽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고요. 네, 여기 제가 사진을 한 장 첨부를 했는데 이게 저랑 같이 일하는 연구소의 환경차 제어개발팀이라든지 제어개발 전략팀 그리고 연구소의 기획 업무를 하는 연구원들과 같이 독일의 전기차를 만드는 벤처 회사에 출장을 갔다 온 사진입니다. 제가 굳이 이 사진을 첨부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조업에서 하는 IT 업무를 생각하시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하루 종일 모니터링만 쳐다보고 있는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는 저희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실제적으로 와서 업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현업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생산 공장이라든지 서비스 센터 그리고 그룹사, 협력사에 방문을 해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 정보기술본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답이 먼저 나와 있네요. 원래 의도했던 거는 자동차가 몇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저희 자동차는 약 2만 개 이상, 많게는 4만 개까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협력사와 그룹사 그리고 저희 자동차 직원들의 노력과 리소스가 투입되는데요. 그 수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문제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낼까요? 네. 바로 저희 정보기술본부가 하는 주된 역할은 협력사부터 연구개발, 품질,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IT 관점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각 부분의 현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정의를 한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보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문별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각각의 밸류체인들이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보화 시스템 지원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의 업무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글로벌 경영 전략이나 IT 신기술 변화에 맞춰서 IT 로드맵을 짜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IT 전략 기획 및 관리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연구개발, 품질, 생산, 판매, 경영 지원 등 현대자동차의 전 프로세스에 대하여 시스템화하고 협업 체계를 지원하는 IT 시스템 기획 및 관리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및 해외 법인 그리고 그룹사 전체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적용 사례를 발견해서 수평 전개하는 IT 진단 및 개선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중요한 IT 인프라나 보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투자 관리 업무를 하는 IT 보안 인프라 기획 업무 이렇게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본부의 조직 구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본부는 현재 해외 법인에 있는 21명을 포함하여 205명이 현재 IT 기획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을 담당하는 저희 그룹사 현대오토웨이버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IT 기획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정보화 전략 기획 쪽과 이제 정보화 추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T의 중장기 로드맵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IT 전략팀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IT 인프라 기술팀과 IT 보안 기술팀 이런 팀들이 있고 저희 정보기술본부의 예산 및 인사 조직을 관리하는 IT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 이쪽 부분은 주로 현업이라고 하면은 먼저 말씀드렸던 연구소, 생산, 생기 이런 각 부분별로 그쪽의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정보화 방향을 수립하고 이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스템화하는 이런 협업 체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연구소 승용, 상용 쪽에 설계, 해석, 그리고 시험, 전자개발 쪽 부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IT 추진실이 있고요. 그리고 생기생산, 그리고 생기생산 쪽을 지원하는 생기생산 품질 쪽을 지원하는 생산 IT 추진실이 있고 그리고 국내 및 해외 법인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쪽 지원을 하는 판매 IT 추진실 이렇게 이 부분 두 부분으로 이제 저희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정보기술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본부 내에서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저희 본부 내에 있는 임원분들이나 임직원들을 인터뷰를 해서 정말 우리 본부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4가지로 추려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지원 준비나 면접 준비를 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먼저 기획력 및 IT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획력이라고 하면은 그 현업의 요구사항을 듣고 어떻게 IT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시스템화할 건지 이런 IT 기획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입사를 하면은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IT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뭐 인프라 구축하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슈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 등의 그런 프로젝트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업 비즈니스의 이해. 실제적으로 저희가 IT 정보기술본부에서는 그 상품이나 연구소 그리고 생산, 판매 이쪽 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입사하셔서 저희가 지금 뭐 저희 신입사원도 그렇고 현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 부분은 현업 담당자를 불러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역량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 현업과 IT 개발사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현업은 IT에 대한 뭐 개발, IT 지식이 부족하고요. IT 개발사 같은 경우는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그 현업의 요구사항을 IT 개발사에 잘 전달해서 효과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각각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애로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가 아무래도 정보기술본부다 보니까 IT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그 IoT나 빅데이터 이런 IT 신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본부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지 아니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셔서 지원하셨을 때 그 면접신에 어필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본부 저희 소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 본부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그 좋을까, 어떤 점이 우리 본부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본부의 장점, 어필할 수 있는 점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는 그 전사에 대한 업무 표준 시스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전체에 대한 일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메신저라든지 뭐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의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빨리 소통할 수 있게 업무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불필요한 보고서나 결제 문화도 스마트워크 지지에 맞게 그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전산화를 시켜서 일하는 문화를 좀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한 가지 업무만 하기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는 내부에 그 아까 소개드렸지만 연구개발, 생산, 품질, 판매 이쪽 각각의 현업을 상대하는 IT 팀들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원하시면 각 팀별로 그런 직무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현대자동차가 그 판매량으로 탑5에 지금 도달했고 다른 회사보다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사에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어떤 솔루션으로 업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한 IT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가 다른 회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 회사나 국내 업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저희 본부에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근무라든지 주재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에서는 인원 대비 주재원이 나갈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역량을 가다듬고 뭐 어학 준비라든지 그런 현업 업무 지식 이런 걸 잘 준비를 하면은 언제든지 주재원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정보기술본부의 장점이고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2년 전에 그 자페어에서 대리 때 그 직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직무 상담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4가지만, 5가지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본부가 IT 쪽 담당을 하다 보니 컴퓨터 공학 전공자나 IT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IT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거나 IT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적응하는 데 쉬울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 IT, 또 IT가 저희 정보기술본부와 중복되다 보니까 차량 IT에서 진행하는 업무랑 저희 정보기술본부에서 진행하는 업무랑 많이 혼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차량 IT 쪽은 차량에 들어가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쪽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연구개발본부에 차량 IT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차량 IT가 되고요. 그리고 차량 지능화 사업부라고 해서 카클라우드 쪽 시스템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저기 직무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희 정보기술본부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가 IT 업무만 수행하다 보니까 자동차 개발과는 무관한 이런 업무만 수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연구소나 아까 설명드렸던 각 현업분들과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양산차에 타깃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식 문화와 강압적 해식 문화. 최근에는 이런 선입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저 현대자동차 입사했습니다 하면 거기 군대 딱딱한 문화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뭐 여사원이면 잘 적응할 수 있겠어? 이런 뭐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다른 본부나 팀들도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나 저희 본부는 IT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본부보다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조직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팀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뭐 이런 회식을 갈 때 요즘 뭐 그 스크린 야구장? 이런 야구장을 가거나 아니면 야구 관람, 영화 관람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틀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외 주재원은 말씀드렸지만 저희 IT의 지원이 없으면 공장이든 판매든 연구소든 업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어느 곳이든 공장이 있든 판매 도면이 있든 저희 IT 주재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본부에 비해서 주재원 기회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들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컴퓨터공학 전공 아니어도 되고 자격증 써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어떤 전공, 어떤 지식이 있으면은 네.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일단 저도 그 컴퓨터공학 전공 출신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팀에 작년에 입사한 친구도 컴퓨터공학 출신이 아니고 또 제 연구소에 같이 일하는 옆에 팀의 여자 사원 같은 경우는 경영 쪽 전공을 해서 지금 정보기술본부에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공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IT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앞에 설명드렸지만 현업 비즈니스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런 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이번 세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하시는 일이 네네. 수상적으로 느껴서 아, 네. 하는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 네. 아,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근무하니까 그 남양연구소는 대부분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합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셔틀버스 타고 사무실에 가면은 보통 일과가 8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바로 사무실에서 휴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침 간단하게 먹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8시부터 8시 반까지 개인 학습을 할 수 있게 이제 팀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 개인적으로 하는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다른 뭐 중국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에서 뭐 시사 상식에서 하는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요. 그 8시 30분부터 이제 주로 업무를 보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뭐 저희 프로젝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보고서 작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게 그냥 제 혼자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그런 여러 현업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환경차라든지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자, 바디, 차량 연구소에 있는 제어 개발하는 그런 제어 설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때로는 지금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슈사항이 발생하면은 저기 이왕에 있는 그룹사에 방문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잘 구축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코딩하고 이런 업무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진행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저희 과장님께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김상욱 과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